윤선도 나오네. 연지는 내 국어 선생님이 싫어한다는 거. 윤선도 자본가를 싫어, 부르주아를 싫어하는. 윤선도에 대한 설명 어부사시사 할 때 다 했으니까 냅두고, 대표적인 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만응이랑 저번에 우리가 봤던 어부사시사, 그다음에 뭐 견회요 이런 거 있거든. 뭐 오우가 이런 것도 있고. 주로 이제 시조를 써. 주로 시조를 쓰고. 가사도 있지. 가사 작품도 있어. 그러니까 수능 치기 전까지 윤선도의 작품들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돼. 이 이외의 것들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보면 대체로 자연 친화적인 내용들이 많아. 자연 친화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다. 봅시다. 지금 1수, 2수, 4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만 실려 있어. 이렇게만 실려 있고 전문은 사실 요거보다 한 2개만 더 붙이면 끝나거든. 2-3개만 더 붙이면 그 GSM이 문제에는 전문을 달아놨어. 일단 내용이 어떤 건지 보자고. 산수간, 산과 수는 뭐 강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산과 강 사이에 바회가 뭘까? 바회. 너희가 아는 단어인데 바위. 항상 내가 아는 단어라고 생각해라, 알겠지? 내가 모르는 옛날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말인데 모양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띠집이라는 건 뭐 움막 같은 거야. 근데 쌤이 아까 말했던 그 초가집보다도 더 대충 지은, 아까 전에 홍랑이 그 최경창의 무덤 옆에 지었다는 그 움막 같은 거 대충 짓는 거야. 움막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그 뜻을, 내가 산수간 바위 아래 움막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그 이유를 모르는 남들이 윤선도 저 집이 50만 평인데 정신이 나갔나? 갑자기 움막 짓고 산다네. 이렇게 비웃는 거지. 그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집이 50만 평인데 갑자기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움막 짓고 자연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전부 다 비웃어. 그치?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어리고 야함의 뜻에는, 어리고는 당연히 어리석고 이런 의미일 거고, 야함은 뭐 향함 이렇게도 나오는데 얘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향은 시골이야, 시골. 고향 할 때 그 시골이야. 시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직함. 우직함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좀 오나? 우직하다. 우는 어리석다는 뜻이거든. 근데 뒤에 있는 적은, 직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정직하다 이럴 때 그 직이란 말이지. 어리석은데 정직한 거야. 시골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다는 거. 느낌이 오지? 그치? 좀 순수한 느낌이지? 그치? 좀 순수하고 착한데 그렇게 약삭 빠르지 않은, 그치? 그런 느낌을 지금 우직함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것이, 그런 뜻이 나의 분수다라는 거야. 분수란 말은 팔자라는 거야. 이 말은 뭐 운명이라는 거지. 어리석고 시골 사람처럼 우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분수다. 나의 팔자다. 비웃지 마라 이런 거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50만 평 버리고. 그 다음에 이수가 보면 보리밥 푼나물. 지금이야 우리가 뭐 보리밥집 가면은 나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씩 별미로 보리밥, 비빔밥 이런 거 해먹지만 사실 보리를 주식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 근데 보리밥 푼나물만 알맞초는 알맞게 이 정도거든.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풋나물 하면은 뭐 그렇게 귀한 음식 아니잖아, 그지? 고기도 없어. 근데 뭐 삼겹살, 뭐 돼지고기, 한우 이런 거 먹을 때 채소 안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고기만 먹던데. 채소 따위로 내 배를 채울 수 없다 이러면서. 느끼해서 어떻게 먹지? 나는 채소 많이 먹는데. 쟤나 고기만 먹나? 채소 잘 안 먹어? 근데 채소로 배를 채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소박한 음식들을 알맞게 많이도 아니야 알맞게 먹은 다음에 바회는 바위잖아 그지? 바위 끝 물가에서 슬카지는 무슨 뜻? 한 적 있어 그지? 실컷 이런 뜻이죠 실컷 실컷 소리 비슷하지? 실컷 논다 자연인의 모습이지 그지? 우리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거기 나오는 아저씨들 막 집 옆에 가서 채소 나물 막 뜯어가지고 그냥 후딱 그냥 밥 먹잖아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물가에 나와가지고 물놀이하고 놀지 그 남은 그 밖에 여남은 나머지 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지금 서리적 표현이지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럽다는 거지 그치? 부러울 줄이 있으랴 그거 부럽겠어? 안 부러워? 이런 거지 나는 이렇게만 생활하면 다른 것들은 전혀 부러운 것이 없다 자연에서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물가에서 실컷 놀면 나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됐지? 그 다음에 사수 보자고 누구셔는 누구냐 이러면 누군가 삼공도곤 도곤 이런 건 좀 기억해놔 이게 추리하기 좀 힘들거든 무엇 보다 이런 뜻의 조사야 전혀 추리가 안 되지 이제 모양이 완전 다르잖아 이런 무엇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사가 하나 더 있어 청산별곡에서 나오는 건데 라와라는 것도 있어 라와 삼공이라는 말은 삼정승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높은 관직의 정승들 삼공이라고 부른다고 누군가가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지금 주어가 없어 그지? 무엇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는지는 없어 근데 문맥상 아마 이런 생활이겠지 그지? 만승은 뭐냐 하면 수레를 10,000개나 끌고 가는 거거든 임금 같은 이런 권력자들이 행차할 때 마차, 수레 이런 것들을 막 10,000개씩 끌고 간다고 너희들 본 적 있을 거야 한국사 책 같은 데 보면 무슨 행실도라든가 이런 데 그림 보면 막 여러 사람들이 줄 지어가지고 막 가는 거 그지? 그 중간에 임금이 이제 큰 가마 같은 거 타고 주변에 천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고 이렇게 가는 그림 본 적 있지? 그런 모습을 이제 만승을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임금의 권력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임금의 권세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다 만승이 이만하랴 즉 자연에서 지금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이 삶이 뭐보다 낫다? 삼정승보다 낫고 임금의 권력도 이만하진 못하다라는 거지 너 지금 똑같이 얘도 지금 서리적 표현이잖아 쉽게 말하면 임금보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굉장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제로 헤어든, 이제 와서 헤어든, 헤아려 보니, 생각해 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소부, 허유, 가 이것도 이제 가로 하면 되지.
소부 허유가 약돋더라. 약돋더라는 무슨 뜻이냐면 야같더라. 이 말은 참 지혜로웠구나. 참 현명했구나. 이런 뜻이거든. 여기에도 또 얽힌 고사가 있어. 자주 나오는 건데 쌤 얘기해 줄게. 소부라는 인물과 허유라는 인물에 얽힌 고사가 있거든. 소부와 허유. 이 소부는 목동이야. 소 치는 사람이야. 허유는 아주 지혜로운 선비고. 중국의 어느 나라에 살았던 인물이야. 중국에서 나온 고사거든. 대부분의 고사들은 우리 다 중국에서 나온 거야. 이 소부와 허유가 살던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제후야, 제후. 황제는 아니고 어떤 지역의 영지를 다스리는 제후. 지방자치제잖아, 그지? 황제가 그 넓은 대륙을 다 일일이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금 작은 왕들을 하나씩 정해주고 걔네들이 다스리고 한 다음에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고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다스리게 냅둔다고. 그치? 그런 제후가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 큰 아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 둘째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왕이 병들어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들한테 이렇게 왕위를 이어줘야 되는데 큰 아들은 아주 용맹하고 아주 용감하고 힘도 세고 전쟁 나가면 공도 많이 세우고 막 이러는데 성격이 너무 괴팍해. 그래서 부하들을 맨날 매질을 하고 조금만 지 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막 엄청 다혈질이라서 화를 많이 내고 그래서 얘한테 왕위를 물려줬다가는 전부 다 막 늘 신하들 두드려 패고 막 백성들 괴롭히고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작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더니 얘는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혜롭고 아는 것도 많은데 몸이 너무 약해. 맨날 병 걸려가지고 막 누워있어. 누워서 책만 봐. 그래서 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허유를 불러.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선비인 허유를 불러다가 야, 내 아들들이 지금 이 모양이다. 얘네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가 내 왕위를 좀 받아서 왕이 되어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야. 근데 이 허유는 지혜로운 선비이기도 하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 자연인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싫다. 나는 그런 세속적인 권력 관심 없다. 그런 건 더러운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이 흐르는 냇물, 냇가에 가가지고 그런 속된 권력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말을 내가 들었구나 하면서 이 가가지고 이제 막 귀를 막 씻거든. 더러운 말을 들어서 내 귀가 더러워졌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소부가 옆에서 자기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고 있었어. 그랬더니 웬 미친놈이 뛰어와가지고 귀를 막 씻고 있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지. 야, 너 왜 그러냐, 미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해준 거야. 그래서 소부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런 더러운 말을 들은 더러운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내 소한테 먹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니네랑 스타일 좀 비슷하네. 우리 같이 놀까? 하면서 둘이 이제 자연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긴 얘기가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래. 둘이서는 이 속된 권력, 속세의 권력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한가롭게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인물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렇지? 자연인으로 기억하면 된대. 이걸 지금 가지고 온 거야. 지금 윤선도가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삼정승보다도 낫고 임금의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이네. 소부허유 얘기를 이 사람이 지금 알거든.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이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소부랑 허유가 이런 권력을 마다하고 자연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 이 사람들 되게 현명한 사람들이었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구나.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지? 소부허유는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놔. 소부허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얘네들을 한 글자씩 따가지고 소유라고 부르기도 해. 어떤 작품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소유의 삶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됐지? 종장 보자고. 아마도 임천하능이, 임천하능 요게 이 지금 만흥의 전체적인 내용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야. 시어가 되는 거지. 주제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되냐 하면 만흥 전체의 주제의식이 집약되어 있다.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흥이 어떤 시야? 어떤 내용 담고 있어? 그랬을 때 대답으로 임천한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냥.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온 적이 있어 학교에서. 지문 주고 난 다음에 위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장 함축적으로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시어를 골라 네 글자로 쓰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임천한흥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임은 이게 숲을 임자야. 숲이란 뜻이야. 숲. 그 다음에 천은 강이야. 강. 이게 자연인 거지. 그지? 한정은 쌤이 아까 말했던 강호 한정가 할 때 그 한정이야. 한가로운 정서로. 한가로운 여기서는 흥이니까 즐거움이거든. 그러니까 숲과 강과 같은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즐거움 이런 뜻인 거야. 임천한흥이. 그러니까 만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연에서 사는 삶의 만족감이니까.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라는 말은 비교할 데가 없다. 비교할 곳이 없다. 요 뒤에 세라 지금 감탄형 어미거든. 이곳이 최고다라는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임천한흥이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가장 크다. 비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1수, 2수, 4수 정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